안녕하세요. 샤시요정입니다. 오늘은 창호 교체의 비용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는 실제 견적서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이런 걸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창호 교체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첫 번째는 자재비, 두 번째는 표준 시공비, 세 번째는 부가 시공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그 자재비에서는 여러분께서 아시고 계신 자재, 집에 실제로 들어오는 그 프로파일과 유리, 이런 비용이 이제 자재비입니다. 그 자재비에는 또 일부 배송비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물량이 많을 때는 배송비가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공장과 이제 고객님의 집에 거리가 가까우면 이제 적게 측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건 각 공장과 회사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재비에는 그 큰 틀의 자재비와 그런 배송비, 물류비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표준 시공비는 이 창을 설치를 할 때 들어가는 인건비와 그리고 부자재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라는 거는 뭐 실제로 그 우리 시공팀이 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그 인건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부자재 같은 경우에는 창을 시공을 할 때 시공팀이 가지고 다니는 칼블럭이라든지 폼, 실리콘, 플라이머, 그리고 창을 보이는 이제 쿠사비, 뭐 기타 뭐 딸깍이라는 뭐 자재들, 뭐 여러 가지 그런 부자재들을 통틀어서 그 표준 시공비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부가시공비입니다. 부가시공비 같은 경우에는 집마다 조금씩 다 다르고, 부가시공비가 표준 시공비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부가시공비를 따로 측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표준 시공비가 작게 물려 있으면은 부가시공비가 많게 물려 있고요. 부가시공비가 적게 물려 있으면 표준 시공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가시공비는 이제 고객님들이 어려워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 대해서 일부 표준 시공비로 넣으시는 업체도 있고, 부가시공비는 크게 인상비, 그리고 마감 비용, 그리고 철거비, 보양비,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부가시공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인상비는 우리 집에 물건이 어떻게 진입되느냐, 사다리로 진입할 거냐, 민지로 진입할 거냐, 스카이를 쓸 거냐, 크레인을 쓸 거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게 돼요. 철거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 샤시가 알루미늄이냐 PVC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PVC가 철거비가 조금 더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알루미늄 비용이 조금 더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보다 철거비가 뭐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많이 올라가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감 비용인데, 거주공사 같은 경우에는 샤시와 벽지가 만나는 공간에 문선을 이렇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몰딩 비용이 추가가 되고요. 기존 샤시보다 샤시가 더 앞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타일 마감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창호를 시공할 때 기존 타일이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 타일을 보수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양비 같은 경우에는 틀수에 따라서, 아니면 이제 거주공사일 때 짐의 양에 따라서 보양비가 이렇게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그 창호 비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아봤는데요. 실제 견적에서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 그걸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렇게 그 견적서를 보시면은 처음에 숫자도 많고 조그마하고 알아보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 견적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서 아주 자세한 디테일은 다음 시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자재비랑 시공비, 부가시공비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만 오늘은 알아볼게요. 1번부터 7번 같은 경우에는 자재비와 표준 시공비가 합쳐져 있는 금액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8번부터 12번은 아까 말씀드린 부가시공비에 대한 얘기만 나와 있어요. 근데 견적서를 어디를 보더라도 표준 시공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이렇다는 건 자재비와 표준 시공비가 각 창마다 이렇게 금액이 측정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7번까지 뭐 단창이냐, 이중창이냐, 고정창이냐, 공틀창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유리가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금액이 측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가시공비 내역을 보면 여기는 보양비가 들어갔으니 거주공사겠네요. 그리고 철거비, 철거비는 PVC 창이기 때문에 조금 알루미늄 창보다는 PVC 창이 조금 더 철거비가 높게 형성되어 있을 거예요. 타일 최소 시공비라는 거는 앞베란다 쪽에 타일 부분을 샤시 밑에 측면에 타일 마감을 해드려야 되는 현장인 거이고요. 그리고 사다리 차가
가능한 집이기 때문에 사다리차 비용이 형성되어 있는데, 아마 사다리를 보통 그 비거주공사에는 금방 사용을 하는데, 거주공사 같은 경우에 모든 창을 올려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못하는 경우에는 모든 철거를 또 사다리를 이용해서 내려야 되는 현장 같은 경우에는 사다리 비용이 2시간 이상 쓰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견적서를 보니 아까 말씀드린 물류비가 없잖아요. 물류비는 자재비 어딘가에는 이렇게 태워져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견적서까지 이렇게 같이 보면서 자재비, 표준시공비, 부가시공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나한테 오는 이 견적서가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한번 알 수 있는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견적서를 좀 더 상세히 여러 가지 회사의 견적서를 보면서 이 견적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견적서를 또 풀이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